오를 만한 입지,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거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 방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예전에는 호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요즘 호재 안 보고 흐름을 봐요. 흐름. 어느 순간에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입지는 똑같잖아요. 이걸 이때 들어가냐 이때 들어가냐. 그래서 투자를 잘하시는 분은 전국을 보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도 먹고 팔고 대전 갔다가 그 다음 부산 대구 간 사람들이 돈 엄청 벌었어요. 투자자들이 어디에 가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동네에 있다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지금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락 전에는 그 이야기가 많았어요. 계속 대세 상승이었잖아요. 2013년부터 해서 중간에 한번 살짝 꺾기는 했지만은 한 2, 3년 전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때의 트렌드가 그거였어요. 이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걸 다 땡겨가지고 투자를 해라. 연끌 투자.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보호가 있거든요. 자기 자금 능력 선에서 조금씩 넓혀서 올라가는 게 맞다. 원래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걸 못 가. 무슨 말이겠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인데 10억인데 내 돈이 한 2억이 있어. 근데 어떻게든 막 대출 땡겨가지고 한 60% 빌려가지고 6억 대출하고 내 돈 2억 있으면 2억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또 주변에 부모님 도움 받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넣은 거야.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솔직히 그전에도. 그냥 오케이 다 좋은데 이게 막차에 걸리면은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막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트렌드가 다시 바뀌었다. 지금은 뭐냐면 다시 옛날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10억짜리 집을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5억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 돈이 2억 있으면 3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 60%된 거죠. 그러면 2억은 내 돈 해가지고 이걸 살다가 올라가면 물론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근데 만에 하나 최근처럼 거꾸로 떨어졌을 때는 방어가 되잖아. 그래도 무슨 말이겠죠. 10억에 떨어진 폭하고 같은 10% 떨어져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강남에 물론 이제 그 주택은 아닌데 건물을 사신 분이에요. 이게 또 이 테크 트리가 있거든요. 계속 1억 벌면은 1억을 가지고 5억짜리 사고 이 돈에 내가 5억이 생겼어. 그럼 5억짜리 집 안 보잖아요. 한 20억짜리 대출 땡겨 사는 거예요. 계속 가다 거의 끝판왕이 강남 건물이거든. 꼬마 빌딩 이런 거 이제 한 100억짜리 사는데 내 돈 20억 대출 80% 해 80을 땡긴 거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100억짜리가 80억 되고 70억 되면 이때까지 번 20억이 다 날아가는 거야. 이러다가 결국 이 바닥에 또 그 이야기 했거든요. 10년 이상 이 바닥에 오래 남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왜 그 이야기 생각을 했을까? 무리를 해서 그런 거야. 무리를 해서. 1억 있으면 그 돈으로 5억짜리 사고 5억 생기면 20억 사고 20억 하다 보면 한 번은 걸려. 그게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딱 걸리면 망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 바닥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항상 현금을 쟁여놔. 플러스 알파로 자기 수입을 계속 해야 돼. 어느 순간 그만두고 하다 보면 지수도 아시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지수도 늘어나고 이러다 다 탱기면 어느 순간 이 제로가 베이스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시나 우리는 오랫동안 가는 게 좋잖아. 그죠? 우리 이러다가 언제까지 뭐 1000억까지 갈 건 아니잖아. 그런데 한 번은 걸리게 돼 있다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뭐죠? 건설업자 돼가지고 크게 하다가 또 한 방에 또 말아먹잖아요.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적당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처럼 연끌을 하다가 최근에 한번 뒤었잖아, 크게. 요새는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 왠지. 그래서 10억짜리 집 살 거, 자기 능력껏 5억으로 시작해가지고 하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한 방에 끝나버리면 너무 힘들거든. 무슨 말이겠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 집 마련을 할 때 오를 만한 입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입지는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입지 등급이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보통 이것들은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그 동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어디를 갈지 뭐 좋은 건 강남군 알 수 있잖아요. 강남 서초는 아는데 그 다음 순서를 잘 몰라. 뭐 마용성까지 들어봐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관악구가 서울 25개구 중에서 몇 등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즘 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어. 항상 기준이 중요한데 우리가 통계나 이런 거 낼 때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는 그냥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25개구 있잖아요. 평당가가 쫙 나와 있어. 그 순서대로 하면 서초, 강남 뭐 1, 2등 왔다 갔다 하는데 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도봉구가 아마 꼴등일 것 같아. 그 노도강 이쪽까지 쫙 가잖아요. 그죠? 그 순서가 있어. 입지가. 즉, 아까 질문하신 오를만한 입지. 현재 입지 기준으로 가격은 다 정해져 있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 강남구에 딱 들어가면 또 동별로도 평당 가격이 다 나와 있어, 요새. 다 입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에 따라서 오를만한 입지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는 강남이 원래는 불모지였다가 완전 영동 대개발 통해서 완전히 싹 바뀌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완전 토목고사. 근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남 대체제가 뭐가 될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래도 용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게 워낙 크게 완전히 바뀌니까 용산, 여의도.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물어봤어. 네가 돈 있으면 지금 비싼 강남이냐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여의도나 용산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래도 강남을 많이 가더라고. 이걸 대체하기 쉽지가 않다. 학군도 워낙 좋아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애가 없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그런 데 갈 수도 있지. 교통 편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오를 만한 입지는 교통 호재를 봐야 돼요. 그 동네 완전히 바뀌는 거. 좀 있으면 그 8호선 연장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라인 자체가 또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 또 GTX가 수도권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GTX 확정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될 거.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서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때 업데이트는 언제 사업을 뜨고 그 다음에 개통은 언제 하는지 이게 계속 계속 솔직히 미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 호갱노노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보면 걔들이 언제쯤 있는지 지도까지 다 만들어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가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그런 데 있잖아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대. 그런 걸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기다리고 그 분양권 우리가 그 청약 당첨 받는 건 똑같아.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현재 핫한 데를 갈 것이냐.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는데 앞으로 오를 만한 입지를 아는 방법은 뭐 수도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금 뭐 GTX 같은 아니면 뭐 택지 개발이 완전히 벌어지는 그 옆 동네가 뭐 그런 걸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를 만한 입지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거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 방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예전에는 호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요즘 호재 안 보고 흐름을 봐요. 흐름. 봐봐요. 강남을 올 때도 있고 최근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입지는 똑같잖아요. 이걸 이때 들어가냐. 그래서 제일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전국을 보는 사람이야. 가장 최근에는 그래도 서울하고 지방이 같이 오르면서 같이 망가졌잖아요. 보통 이렇지 않고 서울이 먼저 오르든 지방이 먼저 오르든 예를 들어 서울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투자할 때 같이 보는 게 인천하고 대구랑 부산을 같이 봐. 수도권의 인천, 대구와 부산 같이 보고 어느 순간 인천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상당히 싸. 그럼 이제 이걸 팔고 갈 시기야. 계속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산하고 대구가 미친 데 오르면 인천을 넘어갈 때가 있어. 그럼 이걸 팔고 이리로 가는 시기예요. 이해가시죠? 수도권에 하고 지방의 가장 대표 투자 이걸 같이 보는 거지. 근데 인천은 뭘 보냐? 서울하고 경기도 오르는 거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입지 호재가 아니고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흐름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호재는 모든 지역이 다 호재야. 서울에 다 호재다. 없는 데가 없어. 각 구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호재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어디에 올라갈 건지. 그래 투자 잘하시는 분은 전국을 보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도 먹고 팔고 대전 갔다가 그다음 부산 대구 간 사람들이 돈 엄청 벌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흐름들은 계속 보고 투자자들이 어디에 가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동네에 있다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또 여기서 볼 게 많아. 여기서 이제 흐름이 가격적인 메리트. 가격적 메리트는 일단 정고점을 봐야 되는, 정고점보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쌓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비쌀 때에 비해서 현재가 몇 프로 빠진 상황인지. 이래 되면 이때부터 또 고민이 있어야 돼. 어떤 애들은 오르는 말에 올라가야 되느냐. 지금 딱 그 생각하면 강남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강남 사야 되냐. 아니면은 아직까지 안 오른 금강구, 이런 데를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이야. 근데 실거주만 가능한 좋은 데를 가야겠지만 투자 입장에서 좀 다른 양이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이 상승폭이 많으면 원래 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솔직히 높아요. 이거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근데 예전에 노도강이 아예 안 오르다가 2008년 때부터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 한 번도 안 올랐어.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만약 지방 이런 데 보면 이때까지 아무리 호황이 있었어도 안 오른 지역이 있어. 이런 건 안 가는 게 나아요. 오른 맛은 못 봤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오를 만한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 메리트, 입지 물량 또 보는 게 거래량도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미분양이 얼마나 감소되는지도 봐야 돼요. 미분양이 많이 있다가 어느 순간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계속 올라가다 어느 꺾일 때가 있어.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심리지수, 이런 거 같이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도 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인생과 비슷하게 확률 게임인 것 같아요. 가능한 한 확률을 높여서 가는 게 낫다. 우리가 귀인을 만나려면 그냥 만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막 노력하잖아. 그런 것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주택자라면 분양을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다른 수단을 찾아봐야 할까요? 이것도 한참 딜레마인데 자기가 또 점수가 되게 낮은 분인데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불황일 땐 가능해. 불황일 땐 줍줍으로도 살 수가 있잖아요. 새 아파트를 미분양 나면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시장 아니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 5억, 10억 있지만
아시겠지만 심한 건 몇십만 대 일이야. 솔직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만 보고 계속 기다리다 80자쯤에 다가갈 때까지 있다 보면 나이대가 되게 많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약간 내가 지금 들어가는 그 관심 갖는 지역이 청약 가점이 낮고 가끔 가다 미분양 노릴 것 같아. 이러면 이걸 노려야지. 그렇게 해서 되게 되면 바로 고속도로 타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 예를 들어 서울이다. 서울에 넣은 것들은 지금 분위기상 가점이 되게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10몇 점 이거밖에 안 돼. 뭐 어떻게 돼? 무슨 말이지? 그때는 이제 방향성을 달리해서 그걸 포기하고 다주택자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집을 사는 순간 점수도 안 나오거든. 제가 벌써 처음부터 다주택자 가는 건 아니고 애초에 분양 받는 것보다는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아까 뭐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가 너무 비싸. 84 새 아파트가. 무슨 말이죠? 우리 맨날 그것만 보고 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잠실의 비싼 아파트들은 20억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84인데 구축이라고 처음 결혼하고 누구한테 보여줄 때만 그렇지만 내부 인테리어 하면 되잖아. 물론 요새 인테리어도 되게 올라서 제대로 하면 5천 넘게 줘야 되는데 어쨌든 외부는 약간 그래도 가격 많이 싸잖아.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얘들이 신축 84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구축 84, 구축 5도 좋아요. 요런 애들이 지금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무한하게 벌릴 수가 없어. 요런 것들을 사서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또 내가 돈이 좀 많아. 그러면은 요새 또 이 트렌드가 이왕이면 다다익선이잖아. 거거익선이라고 그러거든. 거거익선. 그건 좋다. 물론 요새 그 새로운 아파트가 5구도 보면 뭐 심한 건 방이 4개도 있는 거 있더라고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평형대 큰 애들이 좋잖아, 그죠? 그래 능력이 되면 요새 또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옛날에도 이런 트렌드가 있었어. 옛날에 그 서울 무너져 있을 때 아까 저 마포 갭 3천원 살 때 있잖아요. 그때도 무너지면 짱 거부터 올라. 그래서 5구 오르고 그다음 84 오르고 이때 대형을 노린 사람이 있었어. 이때 대형을 노린 사람은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 돈이 없잖아요. 얘를 일단 대형을 싸게 사.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경매로 사든 일반 매매로 사든 그런 다음에 이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숙박 이걸 방을 다 나눠줘 가지고 그걸 이자를 친 거야. 그걸로 오를 때까지 자기 돈이 안 들어가. 그 쉐어하우스 그래. 쉐어하우스를 해가지고 이자를 다 받았거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거야 이거를. 지금 그 시기에 다시 온 것 같아. 지금 84하고 그 다음에 중대형 40평 50평들 가격차가 별로 안 나요. 특히 수도권이 공급도 없어. 요런 애들을 전략적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때 확률이 되게 높다. 돈 있으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좀 밑으로 가고. 그래 지금 서울이 이미 분이 탔기 때문에 구축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예전 사이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올라가면 나홀로도 오르고 주복도 오르고 다 올라. 진짜 계집까지 다 오르거든. 무슨 말이죠? 그때 많이 오를 때 요걸 팔고 물론 좋은 건 더 비싸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분양만 기다리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부하 내동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데 가면 다 집을 사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주변에 다 하면 나도 막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끝물이야. 얼마 전에 그러다 연끌도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큰 흐름을 좀 찾아야 돼. 그래서 물론 다들 바쁘시겠지만 이 부동산 투자 모임 뭐 또 이상한 데 또 가면 안 돼. 그거를 이제 또 선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부동산 투자 모임 여러 군데 다녀보면 또 느낌이 있어. 이렇게 어떤 투자 권유하거나 뭐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되고 최근에서 보면 어떤 뭐 이 스터디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구매대 이쪽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하고 싶잖아요. 갔더니 뭔가 계속 권유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걸 약간 특수 물건을 받았어.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특수 물건을 권유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소송을 해야 된대. 돈이 계속 나갈 것 같아. 변호사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상하잖아, 그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를 때 처음에는 좀 막 물어봐야 돼. 여러 군데 막 다니면서.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 약간 1년 뒤에 사더라도 처음부터 이상한 걸 사게 되면 이 부동산 세계를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런 유명한 사이트를 많잖아요. 그래 다 가입해보고 가서 이제 활동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뭔가 좀 느낌이 와. 독에 걸 유물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돼요. 한 곳에 맹신하지 말고. 이분이 처음 들어갔던 데가 경매 특수물건 낙찰반에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이죠? 보통 투자하신 분들은 특수물건 안 하거든. 특수물건 하면 약간 좀 싸게 받아 좋은 것 같지만 이거 해결하는 2년 다 날라가. 좋은 시기 다 놓치거든요. 또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싸게 사는 것보다는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경매는 흐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싸게 받는 게 중요하거든. 무슨 말이죠? 물론 경매로 싸게 받는 거 좋긴 하고 흐름도 알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곳에 가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저것 한번 좀 쫙 돌아보고 무슨 말이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그쪽에서 계속 부동산 관련 정보에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필요성을 느낄 거잖아요. 보니까 이제
옛날 정보전은 많이 빠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필요성 막 느꼈어. 그러면 공부하기 시작하거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뭔가 미친 전세가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가 봐도 너무 싼 것 같아. 지금 수도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서울 살 수는 없고 왠지 여기로 올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대구에 있는데 마이너스 P 원래 1억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 5천 그 0에 가까워. 뭔가 느낌 이상하잖아. 또 공부해 보니까 앞으로 또 물량도 없어진대. 이런 뭔가 좀 사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런 걸 한번 스스로 느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아까 말씀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매가 올라갈 것 같은 자기도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있거든. 내가 생각하고 또 주변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 막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것 같대.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보니까 자기가 또 물량 공부도 하기 시작했어. 보니까 앞으로 없어. 그렇게 하면 최소한 떨어지진 않겠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잖아, 그죠? 어차피 전세 살 바야 이번 기회 한번 사볼까? 이런 또 자기 확신이 드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를 딱 정했어. 이제 사야겠다. 그럼 이제 자기만의 지역이 있고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또 가격도 자기 돈이 있을 거고 또 대출도 이제 알아보겠지. 얼마까지 내가 대출할 수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매물 탐색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또 아까 제가 운칠기삼이 아니고 운구일기라고 했잖아요. 그 시점에 또 매수하기 지나고 보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원래 걸려야 돼. 운이 좋아야 되는데 자기가 대구에 예를 들어 대구에 살고 있는데 그때 대미국은 이미 폭등장이야. 그럼 운이 나쁜 거지. 그럼 대구 실수를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땐 대구에 예를 들면 월세 전세 살고 올라갈 만한 지역에 사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대구가 싸졌을 때 물론 계속 올라가면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또 방향성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침 내가 대구에 있는데 또 대구가 지금 딱 들어갈 시기야. 그럼 검색을 해야지 이제 대구 물건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그 시점이 아직까지 조용하고 뭔가 이 매수자 우위 시장 그게 지금 부산 대구거든요. 그런 지에 딱 걸렸어.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골라가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전세 하나 보려고 10명이 와 한 방에 순서로 쫙 보면서 매수하려면 불과 올 초만 해도 더 싸게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산다고 하면 계좌 닫아버려. 지금 완전 상황이 바뀌었어. 이럴 시기에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유를 가지고 뭔가 오르기 직전 약간 이런 느낌일 때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도 지금이 아니고 올해 초가 훨씬 더 나왔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집마련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텝을 쫙 밟아야 돼. 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늦게 사더라도 지금 절대 집 당장 사는 거는 리스크가 되게 크다.